별의 물리량. 자, 때로는 제목이 가장 큰 중요한 점을 나타내기도 하거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별의 색과 표면 온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별의 색과 표면 온도.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별의 색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다라는 얘기냐? 별의 색을 결정하는 거는 표면 표면, 온도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첫 번째, 여기에선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용어의 정리부터 한번 보자. 별의 복사에는 우리가 흑체 복사라고 불러요. 별의 복사는 흑체 복사다. 흑체 복사는 뭐냐면은 흡수한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체예요. 이거를 가상적인 물체인데, 자, 흡수한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체를 흑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이제 곡선을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그게 무슨 곡선이냐면 이건 책에서도 뭐 안 나와요. 플랑크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건 뭐냐면 가로축을 파장, 그 다음에 세로축을 에너지 세기로 나타낸 그래프예요. 즉, 온도에 따라 어떤 그래프가 나타나는지를 그린 거야. 그런데 이 플랑크 곡선에서의 이제 세 번째 빈의 변위의 법칙이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빈의 변위의 법칙은 뭐냐면, 자, 최대 에너지가 방출되는 파장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빈의 변의 법칙 반드시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이 빈의 변의 법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람다 맥스는 T분의 A다. 자, 여기서 람다 맥스는 최대 에너지에서의 파장값이고요. 그 다음에 A는 그냥 상수라고 해서 의미 없고 T는 별의 표면 온도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파장. 자, 요거는 에너지 색이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랬을 때 그래프가 하나가 이렇게 나왔고, 이게 T1.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이게 T2. 그럴 때, 자, 요게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될 텐데, 자, 요게 뭐라고 하느냐면 0.5 마이크로미터. 이건 10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자, T2는 300K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자, T1의 온도는 얼마일까? 이 문제 풀어낼 수 있겠니? 어, 네. 얼마야? 600 아니에요. 600이 아니고 다시.
600인가? 다시 구해봐. 아, 6천이요. 네, 6000K죠? 네, 자,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되잖아. 자, 0.5 대 10은 T1분의 1 대 T2분의 1인데 이거는 T1분의 1대 300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네, 그래서 T1은 6000K. 그러므로 T1은 6000K. 자, 거꾸로 나올 수도 있어요. T1하고 T2를 준 다음에 람다 맥스 값을 구하는 문제로도 거꾸로 나올 수 있겠지. 네. 네, 이렇게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별의 표면 온도가 색이 이제 나오잖아. 간단하게 별의 표면 온도와 색에서 자, 온도가 높을수록 무슨 색? 푸른색, 높을수록 푸른색 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낮을수록 무슨 색이다? 붉은색이요. 네, 붉은색이다. 자, 이렇게 우선 알아두면 되겠지. 자,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 때문에 별의 색깔이 결정되는구나. 이것을 여기서 알아보자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별의 색지수와 표면 온도가 나와. 세 번째. 별의 색지수와 표면 온도. 자, 첫 번째 색지수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되겠지? 색지수는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쉽게 사진 등급은 뭐고 안시 등급은 뭔지 또 알아야 되겠지. 네, 그래, 사진 등급은 이런 뜻이에요. 사진으로 찍어본 별의 밝기예요. 자, 사진으로 별을 찍었을 때하고 육안으로 별을 봤을 때하고 밝기가 다르게 보여. 이 사진 등급은 있지, 푸른색에 민감해요. 네, 푸른색 별일수록 밝게 찍혀요. 밝게 나타난다, 야. 자, 그러니까 하늘에 푸른색 별을 사진으로 찍으면은 아주 밝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두 번째, 안시 등급은 육안으로 본 별의 밝기예요. 네, 자, 육안으로 봤다. 이 우리의 눈은 있지. 노란색 별에 굉장히 민감해. 밝게 나타나요. 자, 태양이 노란색 별이거든. 표면 온도 6000K. 그래서 네. 하늘에 태양이 떠 있으면 다른 천체들 보이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 왜 그러냐면 노란색이 너무 밝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별들은 안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색지수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 여기에서는 있지. 등급이라 그랬지. 네, 그치? 등급은 낮을수록 밝은 별이란 얘기예요. 뒤에서도 우리가 나올 텐데 우선 등급은 낮을수록 밝은 별이야. 그러면 자, 색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되겠니? 색지수는 자,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거라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잘 봐. 색지수의 사진으로 찍었을 때 밝게 보여. 그러면 밝다라는 말은 등급이 뭐냐? 높냐, 낮냐? 낮아요. 낮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잘 봐. 이거는 부호만 쓴 거야, 지금. 사진 등급으로는 마이너스야. 밝게 보이니까. 네, 근데 그 별을 육안으로 보면은 사진으로 본 밝기보다 어두워지겠지. 네, 그러면 안시 등급은 플러스 값이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요 전체 값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냐? 네,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얘는 고온의 별이지요. 푸른색이야, 푸른색. 그래서 색지수 값이 마이너스로 표현될 때는 고온의 별이고 푸른색이야. 자, 그런데 이제 봐봐. 사진으로 보면 어둡게 보여. 어둡게 보인다는 말은 등급이 높다는 얘기죠? 네, 그래, 이 노란색 별을 눈으로 보면 밝게 보여. 그럼 밝게 보인다는 얘기는 등급이 낮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되니? 플러스 값이 나오니? 네. 그래서 저온의 별. 붉은색 별일 때는 자, 이렇게 색지수 값이 플러스로 나와요. 이해됐냐? 네, 네, 그 말이 그 밑에 나온 말이야. 별의 표면 온도와 색지수 값이 나와 있죠? 네, 그거를 선생님이 부호로 표현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별을 관찰할 때 사진으로 별을 찍어서 그 별의 밝기가 어떻게 되는지 현상해보고 육안으로 본 밝기하고 또 비교하고 어렵냐, 쉽냐?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별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 현상해가지고 그 밝기를 비교한다. 참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어. 그게 뭐냐면 UV 필터와 색지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UVV 필터 이게 뭔지 한번 보자. 첫 번째. U 필터는 우리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자, 울트라 바이올렛이라 그래서 이걸 자외선이라고 하거든. 네, U라는 게 자외선만 통과시키는 필터예요. 자, 다른 빛은 전부 차단하는데 자외선만 통과시켜. 그러면 저 필터를 통과하는 자외선이 많을수록 이것은 에너지가 많으니까 저 필터로 보면 밝게 보인다는 뜻이겠지. 네, 근데 우리 육안으로는 자외선을 확인할 수 없죠. 네, 그래서 U 필터는 사용을 안 해. 근데 두 번째, B 필터가 있어요. 이 B 필터는 푸른색만 통과시켜요. 네, 자, 푸른색만 통과시키니까 푸른 별일수록 B 필터로 관찰을 하면 어떻게 되니? 밝게 관측이 되겠죠? 네, 관찰 시 더 밝아요. 왜 그러냐면 푸른색만 통과되는데 그 푸른색이 많이 통과한다고 해봐. 그러면 우리 눈으로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밝게 보이겠지. 그리고 세 번째 V 필터가 있는데 이 V 필터는 노란색만 통과시켜요.
자, 노란색만 통과시키니까 노란 별일수록 V 필터로 관찰 시 밝겠죠. 관찰 시 밝다. 당연하겠지? 네, 자, 그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야. 자, 색지수를 어떻게 사용하게 했냐면, 비필터 등급과 마이너스 V 필터의 등급이에요. 똑같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면은 푸른색 별이야. 고온의 별이죠.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이면은 붉은 별이에요. 저온의 별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은 그래프를 해석을 한번 해보잔 말이야. 자, 요 값이 B 필터를 의미하고 요게 V 필터를 의미해. 자, 요거는 역시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게 T1. 그 다음에 이게 T2. 자, 그러면 T1에서 한번 볼까요? T1에서. 자, T1에서 보면 B 필터를 통과하는 이게 에너지거든. 자, 에너지인데 B 필터를 통과하는 값은 요 빗금친 화살표죠. 네, 근데 V 필터를 통과하는 값은 요거지, 요거. 네, 어떤 게 더 많이 통과했니? 지금 면적이 누가 더 크니라고 묻는 거야. B 필터를 통과한 면적이 크지? 네, 그러면 B 필터로 보면 굉장히 밝게 보였는데 V 필터로 보면 에너지가 조금밖에 통과 못 하잖아. 네, 그러니까 어두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푸른별이 되죠. 근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또 봐봐. 노란색으로 한 거는 B 필터를 통과한 값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V 필터를 통과한 값은 요만큼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V 필터를 통과한 값이 에너지가 더 크지요? 네, 그러면은 이제 B 필터로 보면 어두운데 V 필터로 보면 더 밝게 보인다는 뜻이야. 네, 그래서 색지수 값은 역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온도로 보면은 자, 누가 더 높은 온도니? T1이 T2보다 훨씬 높은 온도가 되죠? 네, 이게 파장값이니까 자, 우리가 빈의 변이의 법칙으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 설명이 47쪽 맨 아래 나와 있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부분까지 끝내고 그 뒷장을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별의 분광형이 나온다. 분광형과 표면운동. 자,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자, 그래서 별의 분광형과 표면온도 요걸 살펴보는데 자, 우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자.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의 종류는 자, 세 종류가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 자, 연속 스펙트럼은 자, 대표적인 예가 무지개죠? 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연속으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느 때 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냐면 고온에서 방출된 빛이
바로 분광기를 통과 시 나타나요.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에요. 자, 고온에서 방출된 빛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온에 광원이 있어요. 고온에 광원. 자, 고온의 광원에서는 백색광이 나와. 자, 백색광이라고 하는 건 실제 백색이 아니고요. 모든 색이 들어가 있죠. 모든 색이 다 들어가 있으면 백색광이 돼. 근데 이놈이 자, 이렇게 프리즘을 통과했다고 해봐. 프리즘이에요, 프리즘. 자, 그랬더니 이 빛이 통과하면서 이렇게 굴절을 해서 빨강부터 보라색, 보라색이 제일 아래로 내려와 연속으로 나와요. 빨강부터 보라색까지 밝은 띠가 연속으로 나오는 게 연속 스펙트럼이야. 자, 그런데 두 번째, 흡수 스펙트럼이 나와요. 자, 흡수 스펙트럼은 고온의 광원의 빛이 자, 밀도가 희박한 저온의 기체를 통과 시 일부의 빛이 흡수되기 때문이야. 흡수된 후, 흡수된 후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에요. 자, 그러면 밝은 띠의 일부가, 밝은 띠 중에서 일부가 검은색으로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자. 고온의 광원에서는 모든 빛이 나간다 그랬죠? 백색광으로. 자, 모든 색의 빛이 다 나가는데, 자, 여기에서 이 저밀도의 저온 저밀도 기체를 자, 이렇게 딱 통과할 때 여기에서 만약에 파랑만 흡수했다고 해봐. 그러면 요 나온 빛은 파랑만 사라졌지? 네, 파랑이 사라졌는데 이 프리즘을 통과했다고 해봐.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파란색만 검은 띠야. 네, 검은 띠로 나타나는 이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출 스펙트럼은 자 고온의 저밀도 기체에서 방출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빛이 나타내는 스펙트럼이에요. 나타내는 스펙트럼. 자, 이거는 고온의 저밀도 기체라는 건 뭐냐면 이 고온이고요. 저밀도의 기체에서는 무슨 색만 나오냐면 자, 빨강과 파랑만 방출이 된다라고 하거든. 모든 색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빨강, 파랑만 제가 방출을 해요. 그것이 자, 프리즘을 통과했다고 해봐. 자,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자, 빨강하고 파랑만 밝은 띠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모두 검은색 바탕이지. 알겠니? 네, 네, 이렇게 해서 우선 스펙트럼의 종류를 우리가 배웠어.
자, 그러면 이제 스펙트럼의 종류에서 두 번째 별의 스펙트럼을 한번 살펴보잔 말이야. 별의 스펙트럼. 자, 별의 스펙트럼은 이렇게 알아두면 돼. 모든 별의 스펙트럼은 뭘로 나타난다? 흡수 흡수. 스펙트럼. 자, 모든 별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다. 그러나 별마다 흡수 스펙트럼이 달라요, 모양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모든 별의 스펙트럼이 흡수 스펙트럼인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거예요. 자, 별빛은 고온의 광원에서 나온 빛이지요. 네. 그치? 그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거야. 저온의 대기를 통과한단 말이야. 통과 시, 자, 특정한 빛을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그래. 모든 별이 흡수 스펙트럼이 나온다라고 하자. 그래, 그 이유가 별빛이 이제 별의 내부에서 에너지가 생성돼서 바깥으로 전달될 때 그 별의 대기를 통과해서 나가지. 네. 그때 대기가 아무래도 중심 온도보다 낮으니까 대기가 흡수한단 말이야. 그 특정한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자, 별마다 그러면 스펙트럼의 모양이 다 다른 이유는 뭐야? 다른 까닭은 뭐냐? 자, 별은 있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네. 근데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별들의 스펙트럼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느냐라고 한다면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자 원소들이 원소의 이온화 정도가 달라요. 이온화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때 이온화하는 정도에 따라 흡수하는 에너지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쉽게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이게 바로 모든 별에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야. 알겠니? 네. 자, 그래. 이렇게 해서 별의 스펙트럼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별의 분광형이라 그래서 세 번째, 별의 분광형. 이걸 스펙트럼형이라고 불러요. 자, 별의 분광형은 표면 온도에 따라서 자, 일곱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O, B, A, F, G, K, M으로 분류를 해요. 자, 그 다음에 O형과
M형을 제외하고 O형하고 M형은 빼면은 나머지는 제로부터 해서 9까지 10단계로 세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별의 분광형을 정한 거야. 자, 그랬을 때 거기에 그래프가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여기가 분광형이라고 나오고, 여기가 흡수선의 색이에요. 흡수선 색이. 그리고 여기가 O형이야. O형에서는 제일 강한 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강한 게 뭘로 나와 있니? 헬륨2라고 나와 있니? 네, 헬륨2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O, B, A, F, G, K, M이라고 하죠. 대략 그릴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여기에서 B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자, K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게 있죠. 네, 자, 거기 잘 봐봐. 자, 저 그림 이해할 수 있겠냐?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A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건 뭘로 나와 있어? 자, 그 옆에 헬륨 1이죠. 이거는 헬륨 1. 네, 그리고 여기는 수소 1이라고 써 있니?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칼슘 2 맞죠? 네, 자, 요 정도는 외워둬야 돼. 어느 정도냐면 O, A, K형 정도는 외워두면 되게 편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1이라고 있는 거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원자의 흡수선일 때 1이라고 나타내요. 그러니까 H1이라고 H1이라고 읽는 거는 수소 원자가 흡수하는 흡수선색이야. 근데 2라고 나타낸 것은 뭐냐면 이온의 흡수선이에요. 그러면 칼슘 2라고 했으면은 아, 저거는 칼슘 이온이 흡수하는 에너지 색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지. 네, 자, 그 다음. 자, 표면 온도가 자, 이것도 알아두자. 온도가 낮을수록 자, 표면 온도가 낮으면은 아주 다양한 뭐가 나타나냐면 분자의 흡수선이 나와요. 다양한 분자의 흡수선이 나타나. 이온이나 원자가 아니고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아주 다양한 분자의 흡수선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것도 알아두세요.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외우자라고 나와 있어요. 외우자. 선생님도 외우고 있어요. 자, 외우자. 어떻게 외우냐면 봐봐. 별의 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청색, 푸른색. 그 다음에 백색. 그 다음에 황색. 황색이 노란색이에요. 그 다음에 적색, 붉은색이죠. 이렇게 써놓고 있지. 요거를 가운데는 어떻게 되냐면 청백색, 그 다음에 황백색, 그리고 여기가 주황색 이렇게 7개로 나눌 수가 있어. 자,
이거는 별의 색이고요. 자, 온도는 5만. 자, 5만부터 시작해. 그냥 대략 5만도. 청백색은 2만 5천 반으로 나눠. 2만 5천. 자, 딱 잘라서 이건 만. 백색은 만도. 표면 온도가. 황백색은 7천. 황색이 6천. 요게 5천. 붉은색이 3,500. 그리고 분광형으로 나타낼 때는 얘네들이 O, B, A, F, G, K, M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태양은 여기에 속해요. 태양은 G형이죠. 알겠니? 네, 이렇게 해서 태양의 스펙트럼까지 우리가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색과 온도와 분광형의 관계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지. 별의 색을 결정하는 건 표면 온도 맞아요. 그리고 별의 분광형도 표면 온도에 따라 분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자, 별의 색지수 역시 색지수 또는 UV 필터를 이용한 색지수 값도 표면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됐죠? 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냐? 아니요, 괜찮아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제 30분 정도 남았는데, 그 다음 장에 별의 광도와 크기 이렇게 나오죠. 네, 거기에서 우선 기본 지식부터 확인하자. 요거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할 테니까 잘 이해하자. 자, 별의 광도와 크기 중에 있지, 별의 밝기를 구하는 요것만 선생님이 설명할 거야. 별의 밝기를 구할 거야. 별의 밝기. 별의 밝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우리가 습득해보자 이런 얘기야. 자, 우선 첫 번째. 일반적으로 거리와 밝기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거리와 밝기 관계는 있지.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잔 말이야. 한 점에서 빛이 나와요. 한 점에서 빛이 나와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자, 이렇게 퍼져나가는 여기에다가 1m 거리에 이런 면을 하나 세웠다고 해보자, 이렇게. 자, 이게 1m 거리에 있어요. 자, 지금 1m 거리에 있는, 자, 면 하나 요 면적에 한 점에서 나온 빛이 다 비추지. 네, 근데 2m에다가 면을 하나 또 세웠다고 해보자. 2m.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자, 면적은 몇 배가 되니? 몇 배가 되니? 네, 그 중에 요 하나의 밝기를 따지는 거예요. 같은 면적의 밝기를 따져야지. 그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거리가 두 배, 세 배, n 배 멀어지면 밝기는 어두워지죠? 네,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n의 제곱분의 1배로 어두워진다.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뭐를 알아내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밝기는 어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밝기는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리와 밝기와의 관계예요. 됐습니까? 네.
네, 이제 별의 등급을 볼 거야. 자, 별의 절대 등급이 뭔지 한번 배워보자. 자, 별의 절대 등급은 있지, 별의 실제 밝기예요. 자, 별의 실제 밝기라 그랬다. 그러면 이 실제 밝기는 거리가 멀어지면은 자, 어두워지나? 맞아? 어, 아니요. 아니죠. 실제 네, 밝기는 변함이 없죠. 네, 그래. 별의 실제 밝기는 변함이 없어요. 자, 변함이 없다는 말은 거리와 관계없다라는 말이니 네, 일정하다라는 게 별의 실제 밝기야. 맞죠? 네, 자, 그러면 이 별의 절대 등급은 있지. 기준이 있어야 돼. 누가 누구보다 더 밝으냐라고 따지려면은 자, 모든 별을 같은 거리에 놓고 모든 별을 같은 거리에 놓고 비교한 밝기가 되죠. 그 같은 거리가 뭐냐면 10파섹이라고 해서 10파섹 위치에 놓고 비교한 밝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실제 밝기예요. 근데 세 번째, 별의 겉보기 등급이 있어. 자, 겉보기 등급은 육안으로 본 밝기예요. 자, 육안으로 본 밝기니까 얘는 먼 별일수록 어둡게 보이겠죠? 네, 그래. 먼 별은 육안으로 볼 때 더 어둡게 보인다. 근데 실제로 어두운 별이라고는 할 수 없죠. 어둡게 보이는 것뿐이지. 자, 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등급은 6등급보다 100배 밝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그러면 등급은 낮을수록 밝은 별이 되겠다. 그치? 네, 1등급이 6등급보다 100배 밝다 그랬으니까 나 등급은 낮을수록 밝은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거 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이라고 할 때 요거 각각의 등급차를 X배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X의 5제곱이 100배니? 네, 그래, 1등급이 5등급, 6등급보다 100배 밝다 그랬으니까 5등급 차이는 100배란 뜻이야. 그러면 이 X는 몇에 해당되냐면 2.5배에 해당돼요. 각각의 등급 차이는 2.5배 밝기 차이가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자, 요거는 요 정도는 외우고 있으면 되게 편해. 자,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등급 차 그러면 밝기 차 어떤 관계가 있냐면 1등급 차다 그러면 밝기는 2.5에 1승이니까 2.5배니? 네, 그러면 2등급 차는 2.5에 제곱 빼면 6.25배죠. 네, 3등급 차면은 2.5의 세제곱은 16배. 16에다가 2.5 곱해봐. 그러면은 2.5의 4제곱은 40배지. 네, 그 다음 5제곱 2.5의 5승은 40의 2.5니까 100배 이렇게 나오네. 자, 요 등급과 밝기차 요 5등급까지는 알아두면은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려요. 실제로. 자, 네, 요거는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거리지수라고 하는 걸 한번 배워보자. 거리지수라고 하는 거는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이라고 하거든. 이걸 거리지수라고 불러. 자, 이 스몰 m이 뭐냐면 겉보기 등급을 의미하고 스몰 m은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라지 m이.
자, 그러면 거리 지수를 우리가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실제로 같은 밝기의 세 별을 A, B, C에 대하여 한번 선생님이 풀어줄 거예요. 그게 그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을 거야. 요게 지구야. 자, 그리고 여기가 18색이야. 근데 실제 A별, B별, C별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A, B, C 중에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누구야? A요. 그래. A는 가까우니까 가장 밝게 보여. 그러면 무슨 등급이 낮아? 절대 등급하고 겉보기 중에. 어, 겉보기요. 겉보기 등급이 낮아? 아니면 커? 맞아요. 낮죠. 그래서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작다는 얘기니? 네, 근데 이거를 절대 등급으로 고치려면 멀게 옮겨놔야지. 네, 그러면 절대 등급은 멀어졌으니까 어두워지니까 이게 커지겠죠. 네, 이럴 때는 18색 안쪽 별이 돼요. 그 다음에 18색에 있는 별은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같아. 네, 그러면 18색 별이야. 네, 근데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이 누구냐 그러면 C거든. 그러면 네, 겉보기 등급의 숫자가 커요. 어두우니까. 근데 절대 등급으로 고치려면 가깝게 가져와야 돼. 네, 그치? 네, 그러면 절대 등급은 밝아져요. 숫자가 낮아져요. 이런 네, 관계에 있으면은 18색 가깝별이거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 자, 거리 지수를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이라 그랬는데 이게 0이면은 이거는 18색 별이죠. 네. 근데 이게 0보다 크면은 어떻게 되니? 바깥별이요. 그렇지, 바깥별이지. 18색 바깥에 있는 별이잖아. 그래서 거리로 우리가 이 별이 18색보다 안쪽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게 0보다 작으면 18색 안쪽 별이죠? 네, 맞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리 지수와 관계예요. 자, 그러면 태훈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잘 봐. 자, 48색 위치에서 5등급으로 보이는 별의 절대 등급은 몇 등급일까? 구할 수 있겠니? 이 별의 절대 등급은 얼마일까? 80, 어? 아, 몇 등급? 80이요. 80? 등급이 80? 자,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보자. 자, 이 풀이 과정을 잘 봐야 돼. 한 문제만 풀어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 예부터 다시 들어달라 그래. 이게 지구야. 여기가 18색이야. 어떤 별이, 자, 48색에 있죠. 그치? 네,
자, 이 48세기 위치에서 5등급으로 보이지. 그러면 이거를 절대 등급으로 고치려면 18색으로 갖고 와야지. 네. 거리가 몇 배 가까워지니? 아, 4배 정도. 몇 배 가까워지죠? 네. 즉 4분의 1배가 된다는 뜻이야, 거리는. 네. 그러면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잖아. 네. 4의 제곱배 가까워졌으니까 밝아지죠. 맞니? 네. 4의 제곱배 16배는 3등급이죠. 자, 여기 아, 이거 외우는 게 되게 편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네. 자, 3등급 차, 3등급 숫자가 낮아져야 돼. 그러면 몇 등급으로 보여? 그러므로 2등급이요. 2등급으로 보여요. 이 별의 절대 등급은 2등급이다. 이렇게 구해줘. 자, 그러면 태연아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잘 봐. 어떤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을 알면 된다? 그 별의 겉보기 등급과 그 별까지의 거리 두 가지를 알면은 절대 등급 구할 수 있잖아. 그치? 네.